군포 가족을 위한 다정한 방문. 안녕하세요. 군포다방의 DJ 신경민입니다. 열대야가 물러간 서늘한 여름밤, 여러분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한여름밤의 촉촉한 별 이야기로 군포다방을 채워볼까 하는데요. 별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도서관 누리천문대를 담당하고 있는 강봉석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누리천문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희 누리천문대는 그 4호선 대하역 앞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대하도서관 내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만든 시민천문대인데요. 천체 관측실, 저희가 아는 그 망원경에 있는 천체 관측실, 그리고 낮에도 별자리 볼 수 있는 천체 투영실, 낮에도 볼 수 그리고 있나요? 전시실, 그리고 입체 영화를 볼 수 있는 4D 영상실 이렇게 해서 4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규모는 좀 작지만 알차게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시민천문대입니다. 제가 방문을 하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무관님은 그러면 천문학자신 건가요? 제가 뭐 연구하는 연구직은 아니라서 천문학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대중천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천문학을 쉽게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조금은 천문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제 눈에는 정말 전문가, 별 전문가, 천문학자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밤하늘을 관찰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무관님께 이제 함께 천문학에 대한 궁금증을 차차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전남 무안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천문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라는 답을 더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순수하게 천문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지구와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라면 보편 타당성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행성도 이런 비슷한 행성이 있으면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 외계에 우리 태양계 말고 좀 더 다른 행성들이 있느냐 그래서 찾았더니만 실제로 92년도에 이제 찾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500개 이상을 찾았어요. 지금 저희 태양만 하더라도 수금주와 목토천에서 8개 행성 있잖아요. 다른 별에도 행성들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냥 별 하나에 행성 하나씩만 있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 은하 안에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거든요. 1,000억 개요? 그런데 우리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또 1,000억 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냥 뭐 단순히 해도 한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정도의 행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많은 행성 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따뜻한 온도가 있고 대기가 있고 육지가 있고 이런 조건을 가진 행성이 네. 지구만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천문학자들은 없겠죠. 말씀을 들으니까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UFO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네. 아직은 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타고 왔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으면 또 지구로 관찰 그렇죠, 그런 카메라 같은 걸 보낼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게 또 UFO로 보일 수도 있고.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더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예.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북극성이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북극성은 가장 중요한 별이긴 한데요. 네. 그 별자리를 찾거나 별의 그 기준이 되는 별이긴 합니다. 근데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밝은 별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막상 천문대 오셔서 저게 북극성이에요라고 알려주면 이게 밝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밝은 별은 아니고 겨울철에 볼 수 있는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란 별이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밝은 별은 인공위성이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인공위성들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 가까이.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하늘에서 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멈춰있고 밝은 게 보이려면 36,0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야지 그 지구에서
자전과 위성이 도는 속도가 똑같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정지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또.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밝은 별이다. 그러면 인공위성일 확률은 없고요. 육안으로 별을 봤는데 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럼 인공위성일 확률이 높고요. 간혹 굉장히 밝은 게 하나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와, 국제우주정거장이요? 눈으로 보입니다. 되게 밝게. 그래서 UFO로 오인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와. 아, 이거 이제 군포다방 보시면서 궁금증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별똥별을 보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유래는 또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별똥별이 사실은 떨어지는 시간이 평균 0.5초? 1초가 안 돼요. 거의 이렇게 하늘에서 슉 하고 떨어지고 끝이거든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봤다는 분들도 많고 그만큼 보기 좀 어려운 천체 현상이거든요. 별똥별 떨어지는 그 순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 제가 소원을 빈 게 아니라 제가 소원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별똥별이 떨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되게 명언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네요. 그 순간까지도 소원 0.5초, 그 순간까지 생각하고 있는 소원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 그러면 진짜 별똥별 보고 소원 빌만 하네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질문 여러 가지 드렸는데 또 주무관님께서 퀴즈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아나운서님께서 이 안에서 별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10,000원을 저에게 주셨는데 별자리요? 뭐가 굉장히 많아요. 점이 막 송송송송 찍혀 있죠? 네. 사실 제가 별자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10,000원권에는 천문학적인 요소로 앞뒤 디자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세종대왕님 계시죠? 세종대왕께서는 왕 이전에 유명한 천문학자였다고도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 사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옆에 1월 오봉도라는 병풍의 그림이 있는데 해와 달과 5개 봉우리는 오행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음양 오행성에서 옛날 천문학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일단은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이게 혼천의인데 조선 후기 17세기에 송희영 선생이 만든 혼천 시계의 일부분을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대포같이 생긴 거 있죠? 요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망원경,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1.8m 반사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배경에 동그란 점들이 막 찍혀 있고 선들이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석각천문도인데요. 흑요석이란 커다란 돌에 1467개의 별을 찍어서 이렇게 분야를 쭉 나눠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딱 설명해 놓은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천문도 중에 하나인데 제일 오래된 건 중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건데 대신 중국이랑 저희랑 차이점은 우리나라 석각천문도는 별의 밝기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품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지폐네요. 그래서 돈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좀 아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농담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별자리 하니까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또 생일이 2월이어서 물병자리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런데 정말요? 생일이 몇 월이신가요? 2월 같은 2월 물병자리인데 이 겨울이 돼야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별자리 별. 우리 어린아이들이 탄생 별자리를 좋아하면서 내 생일날 그 별자리 찾아주세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일날 자기 별자리 못 봅니다. 내가 태어난 날 태양이 어떤 별자리와 같이 있었느냐로 탄생 별자리가 결정됩니다. 태양 기준으로. 태양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서 태양을 쳐다보면 낮이잖아요. 요 태양 뒤쪽에 배경에 있는 별자리가 내가 태어났을 때 탄생 별자리예요. 그런데 이건 낮이니까 안 보이죠. 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밤이 돼야 되는데 밤은 적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신에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6개월 뒤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낮이고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밤이니까 반년 뒤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절별 별자리가 그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기준으로 반년 뒤에. 그럼 저희는 2월이니까 8월에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다 망원경으로 이렇게 봐야 보이겠죠?
별자리는 맨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가요? 망원경은 네.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멀리 있는 별을 아. 받아서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별을 보면 네. 한두 개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 별자리는 하늘의 넓은 영역에 이렇게 그림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아. 별자리를 만약에 굳이 망원경으로 보시겠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요즘 같은 여름밤에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아까 뭐 물병자리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있을까요? 원래 여름철 대표 별자리 하면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불리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게 독수리자리, 검은고자리, 백조자리입니다. 세 가지나 있나요? 그 검은고자리랑 독수리자리에 있는 밝은 별은 우리가 견우와 직녀별이라고 불리는 별들이 하고 요 별 사이에 은하수가 이제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전갈자리라든지 궁수자리 그리고 돌고래자리 뭐 이런 별자리들이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또 별자리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집에 가서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밤하늘을 많이 올려다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군포다방입니다. 흥미로운 별 이야기로 정말 마음까지 촉촉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군포다방에 출연한 소감과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장기화돼서 너무 다들 힘들고 지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책을 봤는데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을 내시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끔은 밤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는 그런 여유를 갖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별을 보셔서 그런지 넓고 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별과 함께한 오늘 군포다방 어떠셨나요? 올 여름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여름밤의 별을 헤아리면서 잊지 못할 추억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별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대하도서관의 누리천문대에 꼭 방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신경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군포다방에서 만나요. 안녕.